산불 이야기.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안 할 수 없는 이야기라 가지고. 이번에 산불로 인해서 피해 보신 분들이 정말 많고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도 많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셨던데 막 저번에 청송하고 보니까 또 막 새로운 그런 또 피해도 많이 피해 사례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마음이 아프긴 한데 참 이런 어떤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재해가 발생하면 항상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약자들입니다. 약자들. 그게 참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하늘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이 볼 때 하늘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법정의 기준으로 법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 법을 가지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 이번에 뉴진스라는 애들이 자기는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못 믿겠다, 뭐 문제가 많다, 우리는 그걸 바꿔야 된다 이래가지고 애들이 철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럼 애들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어, 을사년, 병오년, 정미년까지 가는 이 기간들에 일어날 일들이 지금 요 며칠째 다 보여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부동산 붕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경제적 불황이고 경제적으로 불타오르는 거지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실제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그걸 가장 대표적인 게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이라고 하는 참화가 일어나는데 항상 세 가지가 일어나요. 세 가지. 뭐냐면 사람이 만든 거, 그리고 자연재해, 그리고 또 환경이 만들어내는 거. 보통 질병이라고 하죠. 질병. 그래서 공통적으로 인류 역사의 전환기에는 항상 이 세 개 중에 세 개가 겹치든지 세 개가 순차적으로 일어나든지 이렇게 또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집 옮기는 거, 집 리모델링 하는 거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을사년인데 왜 그럼 산불이 나냐? 원래 산불은 많이 났죠. 2022년도도 나고 그전에도 나고 했는데 타이밍이 절묘한 거죠. 좋은 의미에서 절묘한 게 아니고 왜 이런 것이 갑자기 나서 갑자기 다 이렇게 벌어지느냐? 가장 큰 거는 어, 사화 때문에 그런 거죠. 을사의 사화. 120년 전에 을사년에는 을사늑약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힘을 잃어버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했는데 을사오적들 때문에 사실 그 문제 해결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그 후손들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올해 을사오적이 누가 될 것이냐가 지금 그 후보자들이 있거든요. 이 후보자들이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을사오적이 되는 거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도 어제 저녁에도 다른 데 가서 뭐 이야기가 다 하도 황당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가 아이고 참 웃다가 말았는데 뭐라냐면 이 산불하고 해서 연관이 설명해 드릴게요. 뭐라냐면 사람들이 지금 뭔가 없애버리고 뭘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민심에 의해서 산불이 난 거다. 완전히 한번 불을 내야 된다. 이게 누구냐면 자기는 파란당이래. 왜 어제 내 앞에 한 명은 파란당, 한 명 빨간당 둘이 앉아 있었거든요. 저 앞에 내가 절대 정치 이야기 하지 말하거든요. 내 술맛 떨어지니까, 밥맛 떨어지니까. 근데 또 해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항상 저한테 결론을 물어봐요. 형님은 어느 쪽임십니까? 내가 한두 번 이야기했나? 난 그런 관심 없고, 정치를 이야기 나한테 하지 마라. 정치는 어리석은 바보들이 하는 거고, 정치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난 거 가지고 경론은 아니 이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듣고 있었죠. 너가 내가 못 들었노 몇 년 동안. 그러니까 한 명이 기억을 해요. 왜냐면 매년 보기 때문에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안 그래도 형님이 그 이야기 하셔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을사년에 지금 일어난 이 산불이나 이게 문제냐? 아니요. 왜? 내가 내년에 더 심하겠거든요. 너가 올해는 스타트다. 내년이 더 문제고 진짜 중요한 건 후내년이다. 탈탈 터니까
근데 왜 이 산불이 났느냐를 알아야 되는데, 몇 번 이야기해 준 게 있으나 이거 기억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을사의 사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을목이 불타는 거잖아요. 을목. 목생화 해가지고 불타는 거고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건데, 그 대한민국에서는 을사년에는 그런 형태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산불이라는 형태로 나서 산하를 다 태워버렸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의미가 주역이나 어떤 이런 오행적인 의미가 뭐냐면 우리의 기반이 되는 생활터전 모든 것을 다 타버린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목방이 있거든요. 축인방이 있단 말입니다. 축인방, 축인 목으로 나가는데 인방에 있는 것을 목생화를 해서 다 태워버린다. 그냥 다 없애버린다. 한마디로 이 짧은 기간 안에 완전히 날려버린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20년 전에 을사늑약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대한제국의 몰락, 대한민국의 몰락이 시작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더 힘든 게 한 10년이나 가야 되거든요. 어쨌든 결국 그 이야기를 마무리했어요. 2035년까지 잘 살아남아라. 잘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 요걸 마무리했거든요. 진아리님 안녕하세요. 제가 늦게 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동남아 계세요? 요번에 지진 받으셨겠네. 충격. 저도 받았는데. 이번 산불은 방화다 아니다 이런 게 맞는데, 문제는 방화나 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산불이 왜 났느냐의 원인이죠. 근데 항상 모든 건 사람으로 일어납니다. 전쟁도 사람이 하잖아요. 한국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다행이네, 그러면. 산불이 왜 났느냐? 모든 것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산불도 이번에 딱 산불 나고 보니까, 이런 큰 재난이 나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준비가 많이 안 돼 있다는 게 나오잖아요. 캘리포니아 산불과 비슷한 거죠. 정말 이게 아직까지 을사년이라서 그랬지, 진짜 안동 시내까지로 내려왔으면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안동 시내는 안 내려왔지 뭐, 도시는 막아주니까. 이번에도 보면 시골에 있는 사람들, 대피 못한 사람들,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성송에 가서 자기 엄마한테 갔더만은 자기 엄마가 벽하고 냉장고 사이에 그 벽통에 들어가 있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할머니가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냥 무서우니까 본능적으로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누가 데리러 오는 사람도 없고, 그래가 죽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만 죽었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 식물들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는 사람이 죽고 재산 피해만 생각하잖아요. 하늘이 산불을 일으키는 것은 단순히 사람한테 벌 내리거나 사람을 이런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예, 이 하늘의 기운을, 그러니까 이 천지가 바뀌는, 그리고 이 지구란 안에서 어떤 모든 것이 바뀌는 전환점에 일어나야 할 과정이 되는 겁니다. 너무 혼란스러운 거 아니에요. 120년 전 을사년에는 을사 오적이 딱 있어가지고 나라 팔아먹었지만, 지금도 을사 오적인지 육적인지 안에서 대기하고 있잖아요. 8명이서. 대기하고 있잖아요. 을사 오적 되려고. 시나리오가 제가 미는 시나리오 탄핵 2번이라 하잖아요. 제가. 민담 이상하나? 자, 다시 돌아가면 산불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 산불이 왜 크냐? 한마디로 자 보세요. 을사늑약이 생기면서 우리나라를 팔아먹으면서 우리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형태는 있으나 주인이 바뀌어버린, 한마디로 내 것이 내 것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 형태란 뜻입니다. 산불 나고 정변이 일어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적인 몰락이 생기고, 올해부터 급격히 더 몰락할 거거든요. 부동산이 제일 큰 문제예요 지금. 왜냐면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산의 80%를 부동산에다가 몰빵해 놨기 때문에 돈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이 선택한 자초한 일들입니다. 돈을 쉽게 벌려고 하는 욕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안 했잖아요.
어제도 그랬거든요. 왜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어야 되냐고. 200만 원 받고 평생을 살아가야 될 사람이고 남 밑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그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뛰어드니까 자영업 하니까 망하는 거고 그 사람이 또 200, 300만 원 월급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망하는 거고 집 평생 집 없이 살아야 될 사람이 모든 목적이 집 가지는 거니까 망하는 거 아니냐고. 그 욕심부린 거라고. 그 욕심은 불덩이라고 전부 다. 그 착한 사람 아무도 없다고 한 말이. 제가 그거로 결론 내려줬거든요. 너희도 분수를 알아라. 왜 분수 넘는 짓을 하느냐? 분수 넘는 짓 해놓고 하늘이 벌을 안 줄 줄 아냐? 아니,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분수 넘는 짓을 하니까 그대로 돌려받는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120년 전 을사년에는 나라를 홀라당 들어서 누구한테 넘겼지만 이번에는 더 복합적으로 복잡한 일이 생기는 거죠. 나라 신호입니다. 너희들의 삶의 터전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라라는 신호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은, 자, 사람이 막았으니까, 불을 껐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죠. 재산 피해가 적었다고. 거기에 사는 그 환경에 있던 동식물들은 생명체가 아닙니까? 하늘의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들이 불쌍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불쌍하고 아니에요. 왜, 자, 그러면 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갔을까요? 이런 가지 다 나오는 거죠. 왜? 사, 그 회사 충인 받으니까. 회사를 움직여야 되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연적인 현상을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아, 이 모양이 이런 거구나. 이래서 한마디로 한 번에 확 내구나. 을사, 병호, 정미 동안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구나. 미국은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계속 그래가지고 트럼프라는 사람 나오고 세상을 완전히 뒤집으려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부터 시작돼가 세상을 뒤집히는 중인데 원래 그 역할을 중국이 했었어야 되는데 중국이 그 역할을 못하니까 하늘은 다시 미국에 넘겨준 겁니다. 연끌은 폭망이에요. 제가 작년 방송에도 이야기했지만 미안하지만 연끌했던 사람들 못 버티고 이제 많이 자살할 겁니다. 죽을 겁니다. 아니면 못 버티거든요. 더 이상. 누구도 방법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부동산 해결을 해주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냉혹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게 정상이고요. 대한민국은 을사년에 을사년에 또 을사오적이 될 사람들이 다 지금 자리를 지키고 앉아가지고 자기들 딴에는 고민하겠죠. 자기들 딴에 고민하는데 뭐 을사오적으로 이름을 남길 건지 아니면은 뭐 한마디로 을사년, 병오년, 정미년 동안에 세상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비유죠. 들불처럼 확 타오르리라. 한마디로 싹 다 태워 없애고 없애야 새로운 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시작이 자 건물 철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재건축도 가려면 이렇게 펜스 치고 안에서 타타타타타 해야 되잖아요. 하나씩 없애고 이렇게 없애고 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 과정입니다. 일단 부숴야 돼요. 일단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는 그냥 평탄하고 치우고 무너뜨리는 게 사오미에서 무너지고 그 다음에 가는 겁니다. 그 기간이 최소 10년이 이제부터 10년이 걸린다고. 그 전반부는 성렬이가 맡아 잘했고 후반부는 맡아가고 그 뒤에까지 가야 돼요. 그럼 뒤에 어떤 지도자가 있습니까? 있다. 너가 몰라서 그렇지. 나와 있다. 갑자기 하늘에서 누가 떨어지겠냐. 너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알고 보면 그 옛날에도 예언서에 비유가 나와요. 그 사람이 아이고 왜 몰랐을까라는 표현이 그거거든요. 익히 알고 있던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을까? 그 사람이었나라고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죠. 헌재가 빌런이 되니 뭐 헌재만 문제입니까? 이번에 헌재 보고 제가 헌재 재판관들 봤더만 저하고 동갑이 2명이고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1명밖에 없대요. 나는 나이가 저 사람이 저 사람이 나이가 헌법재판관 나이가 저래 젊었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젊은 게 아니고 내가 나이가 많은 것더만요.
저 나이를 별로 감을 못 잡고 살았는데 그런 거 보면 그때마다 느껴요. 뭐지? 이러면서. 맞다. 나가 이제 좀 있으면 60 다 돼가니까 50대 중반을 넘었으니 뭐 그렇겠네.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어, 하여튼 을사년에 지금 보여주는 것들이 경민년까지 일어나는 건 추격판이라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인묘 진 사이에 보여주는 것들이 원래 봄이 인묘진에 보여주는 게 사오미 신유술 해자 축을 이렇게 쫙 보이는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주에 갑을목이 있는 사람은 뭐 설계 기타 등등 뭐 이런 걸 한다 이렇게, 그런데 자질이 있다, 새롭게 만드는 건 자질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습도 마찬가지고. 맛이 왜 이렇지? 잘못했네. 그리고 사년이, 사라고 하는 것은, 사화는 기본적으로 역마살이잖아요. 인신사 역마살인데, 사의 역마는 신금과 합을 하고, 또 해수와 충을 하기 때문에, 금융, 그리고 어떤 재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격을 가하고 녹여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사유축 해가지고, 사화가 금녹이는 1등이에요. 신금도 합을 해가지고 신사합으로 녹이고, 유축을 녹일 때 반드시 사화가 필요하거든요. 사가 유금을 녹여가지고 사유축 합을 하고 나서 딱 이렇게 창고에 넣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사화가, 이 뱀이 엄청나게 능력이 좋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을 타락시키고 사람을 망하게 하는 그 대표적인 동물로 뱀을 하는, 사화의 살을 하는 이유가 마찬가지입니다. 사화가 왜 무섭냐 하면, 올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언가를 할 겁니다. 무언가를 하는데 뭐 평상시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의 이 대운의 사화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는 대부분, 특히 물질적인 것, 금융, 경제, 기타 등등에 관련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내가 뭔가를 좀 해봐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어, 유혹이라는 겁니다. 유혹. 그래서 사유축이 모양이 좋은 사람들은 사유축이 돼서 재산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유축이 모양이 안 좋은 사람은 사가 유금을 건드리는 순간 몰락하는 겁니다. 급격히 나뉘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장작불을 떼고 있잖아요. 을목으로. 자, 장작불 때는, 을목의 장작불이 왜 위험하냐면, 여러분들 바싹 마른 장작 태우면, 그 캠프파이어 같은 데가 바비큐 먹을 때 그런 장작 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열이 확 나죠. 그죠? 을목 태우면 어떻게 되냐면 산불처럼 재래되는 겁니다. 연무가 나는 거예요. 왜? 마르지 않은 풀, 마르지 않은 나무, 아니면 잡초 이런 거 태워보세요. 시골에. 연기 엄청나게 나잖아요. 근데 통나무 마른 거 연기 납니까? 안 나죠. 그래서 을목을 붙이면, 갑오와 을목이 다르다, 을사가 다르다고 한 겁니다. 갑오는 열이 확 발장하면서 긍정적으로 나오지만, 을사는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을사년이라는 모양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산불이라고 하는 모양이. 우리가 물상이라고 하거든요. 물상에서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 내가 궁금해서 찾아보려다 말았어요. 그냥. 왜 이날, 왜 갑자기 이날 왜 이렇게 됐어요? 찾아보면 나와요. 뭐 제가 명리학 말고 김문둥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찾아보면 그 나와요. 근데 제가 지금 한국에 없어가지고 제가 안 찾아봤는데, 그거는 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사무실에서밖에 못해요. 뭐 있어야 돼서. 어제 기욱해가지고 뭐 안 해봤는데, 그걸 해보면 뭐 하겠습니까? 답이 그건데. 을사년의 모습이 바로 산불이라 형태로 드러난 겁니다. 산불이라는 형태로. 그런데 그러니까 왜 앞에 을사년은 안 드러났냐?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늘이 드러내놓고 뭔가 할 때는 이제는 감출 게 없다는 뜻이죠. 앞에는 다른 형태로 했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이 대운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이 살아 60년 대운이 있지만, 국운도, 이게 지구가 돌아가는 이 지구도 대운에 걸려 있거든요. 그 대운이 이렇게 쭉쭉 가는데 보통 우리가 180년을 하나의 기준으로 잡습니다. 네, 회원님 안녕하세요. 그 기준으로 잡는데, 나 타원 스님과 이야기 해놨지만 지금은 이제 상원갑, 중원갑, 하원갑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하원갑이 들어, 이것 때문에 김건희도 지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대선 출마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때 나오는 사람이 김치성을 가진 사람인데,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모든 옛날의 민족 종교, 뭐 동학 계열에 전부 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김지성을 가진 사람이 나온다. 그것도 여자다. 이렇게 여기도 김건희 꽂혀 있는 거고, 김지성을 가진 여자가 아니고 가을 금시대에 나오는 상징적인 인물,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인물, 김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금의 기운은 뭡니까? 자본가입니다. 자본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 머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빈익빈 부익부가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고요. 그거를 자꾸 현리학적으로 지 성에다 갖다 붙이니까 뭐 김건희가 이름 김명신에서 김건희 바꾼 이유도 그거라니까요. 지가 새로운 세상을 건설한다. 그게 건의로 바꾼 거예요. 모르시죠, 여러분들? 그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그 제일 댓글 그런 사람이 이재명이거든요. 그놈 전생에부터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한번 풀어야 돼요. 네. 치고받고 한 번 더 해야 돼. 마지막 전쟁 결말을 내야 되니까.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번에 산불의 형태가 일어난 겁니다. 자, 불이 땅 위에서 일어나면 산불이 되죠. 불 밑에서 일어나면, 땅 밑에서 일어나면, 여기 미얀마처럼 지표면 10km. 이런 경우 잘 없거든요. 진도 7.7이 직격, 땅, 그것도 도시 바로 중간에서 땅 10km. 엄청 얇은 거예요. 여기서 땅 때리니까. 이게 진짜 동경 같은 저 예전에 이보다 조금 덜 때렸잖아요. 어떻게 어디지? 한신 대지진 났을 때. 그게 그거잖아요. 이번 지진은 사실 횡파가 아니고 종파라서, 횡파라서 충격이 덜한 겁니다. 일본 대지진이 위험했던 이유는 종파, 횡파는 옆으로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 있으면 이 지진 나면 흔들거려요, 사람이. 오라고 막 건물이 옆으로 흔들거리거든요. 일본 대지진이 그때 고베 대지진이 충격이 컸던 이유는 종파 지진입니다. 한마디로 땅이 꺼지는 거예요. 땅이 둘이 부딪혀가 흔들거리는 게 아니고 땅이 지반이 확 내려앉아 버려요. 그래서 도시 기반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러니까 땅 꺼지는 건 아무도 대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흔들거리는 거는 이 건축을 설계를 할 때 잘 이래 하면 충격이 이렇게 흡수를 해서 분산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건축기법에서 만들어놨는데 종파는 땅 기반에 들어가 버리는 싱크홀처럼 싹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 고백 진짜 오래 걸린 게 다 무너졌잖아요. 그냥 땅 밑에 뭐 있습니까? 지하철도 있지만 전기, 수도 모든 도시의 기본 생활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얀마는 그게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대충 지나다는 게 지금 보세요. 처음에 발표하실 때 100명 중대 지금 10,000명 벌써 10,000명 됐는데 10만 명까지 본다 하잖아요. 왜냐 만 명은 훨씬 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그리고 복구를 할 수가 없어요. 복구할 인력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미얀마는 땅이 나라 그렇잖아요. 안철수요? 아니 안철수 정도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압니다. 그 말 못해요. 그 말하면 제가 벌 받아요. 그래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땅 안에서 땅 속에 일어나면 지진이 되는 거고, 땅 위에서 일어나면 산불,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땅으로 튀어나오면 그 화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부 이 불의 활동이 불 에너지, 화기 에너지 활동입니다. 난카이 대지진도 마찬가지고 7월달에 일본에 지진 난다, 화산이 폭발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을사년이기 때문에 사화. 근데 앞에 을사와 다른 이번 을사는 하원갑자에 걸려있기 때문에 완전히 축이 바뀌는 형태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여러 격변이 발생하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늘이 뭐 우리를 살려줄 방법 없냐? 하늘이 이미 이야기 다 해놨잖아요. 어떻게 살아라고 해놨는데 안 지키는 건 사람들이거든요. 사람들은 그거 안 지키잖아요. 그거 뭐 하늘이 뭐 답을 안 알려준 것도 아니고 딱 알려주는데 안 지켰으니까 뭘 할 말은 없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화산, 지진, 산불 이런 것들을 잘 지켜보시라고. 그리고 사고가 왜 그러니까 인신소양상화이기도 하고 인신사해는 역마살이잖아요. 그래서 교통기관들 이런 것들이 사회가 많이 나오고 하는 거죠. 원래 선박사고 아니면 기차, 나라당 이런 거, 큰 거나 나라당 이런 것들이 사고가 많이 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런 현상들 때문에 자꾸 눈에 자꾸 더 보이는 거죠. 그게. 근데 웃긴 게 조사해 보면 그 사고 나는 게 있잖아요. 그 해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옛날에 과거 자료들을 왜냐, 접수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월 모르지만 저는 뭐 구글에 찾아볼 수 있거든요. 이런 교통사고는 언제 많이 나고 어느 지역에 많이 나는가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몰랐잖아요. 100년 전에는 자료 축적 안 됐으니까 지금은 나도 찾아볼 수 있어요. 저도 찾아보면 그게 나와요. 그래서 이래 들어가고 저래 돌아가거나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피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걸 어떤 눈에 보이는 물리적 현상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내 돈을 확장시키고 불리려는 행위를 가급적 자제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부자, 그러니까 앞으로 부자가 될 부자가 될 그 팔자들이 아닌 사람들은 제발 자신의 부를 확장시키고 자신의 부를 뻥튀기 하기 위해서 노력 좀 하지 마시고, 내가 남은 시간 동안, 남은 10년 가까이를 어떻게 잘 살아 버틸 수 있느냐, 근근히 살아 버틸 수 있느냐를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라는 거죠. 이거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송길령 작가 책이거든요. 시대에 뭐 이게 2편인가 3편인가 그럴 건데, 뭐 여기에 보면 제가 잘 쓰는 편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 근근히 살아가야 되고 이제는 두세 가지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뭐 그런 거죠. 완전 이 작가가 표현을 잘 해놨어요. 표현을 잘 해놔서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 겁니다. 내용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거를 보고 자신의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욕심, 나의 열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저런 것을 나의 삶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바꾸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좀 부족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뭐 위험성을 말하면 너무 겁주는 것 같아서 그래까지는 이야기 못 하겠고, 적절하게만 말하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뭐 다음 주 원래 이번 주 할라 했는데 이번 주 너무 많아서 뺐는데, 보세요. 미국하고 러시아가 또 잘 되는 갔다가 떨어지는 갔다 하죠. 근데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또 이게 또 미끼 덥석 물어가지고 또 벨로 고픈가 그것도 얼마 안 되는 병력 갖고 더 깊은 심장부로 들어가고 러시아 본토를 점령했다 하잖아요. 그게 어떤 사람 잘 봤더라고. 그거 다 미국하고 트럼프하고 푸틴이 쌌는데 그 먹히는 거라고. 왜냐? 자멸하는 거예요. 저거 군대가 점령을 할 때는 그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전력이 유지가 안 됩니다. 이 자멸하는 거예요. 자멸하는 거. 왜냐면 그 키는 쟤들이 지고 있거든요. 미국하고 러시아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유럽은 물론 재무장을 하면 되지. 근데 재무장은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입니다. 공장 다 돌리고 다 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게 안 쉽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자신의 재물을, 금융을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불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거나 뭘 하거나 하는 것보다 근근하게 어떻게든 살아가는 방법을 찾으세요. 정말로.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되실 겁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그랬잖아요. 작년에 항상 말했지만, 항상 제가 뭐라 했습니까? 병원형까지 다 버티고 현금만 들고 있다가 부자들은 다 들고 있으면 정민이 되면 하나하나 착착착착 저절로 경매엔 유찰되고 뭐되고 떨어지는 거. 그때 가면 지금 절대 집값이 떨어지니까 지금이 기회다. 아니요. 지금 아직 떨어진 거 아닙니다. 정민연에 사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정민연에 사는 사람이. 정민연에 부동산 사는 사람이 승자인데 과연 근데 정민연에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어떻게 바뀌냐, 2부에서 그 다음 편에 설명하겠지만 현대자동차가 보이는 움직임에서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오미의 사에 일어나는 것이 사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에 관련된 건데, 솟아나오면 뭐다? 땅에서 위로 솟아나오면 화산이다. 땅 안에서 우당탕하면 지진이다. 땅 밖에 나와서 부으면 산불이다. 그죠? 교통수단은 뭐 있으면 한다? 배, 아니면 큰 차들, 배 이런 거. 그리고 신금, 잘 열심히 날아다니는 거. 쫓겨나 날아다니는 이런 것들.
사화 이런 거, 자동차 사고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다 포함 다 되잖아요, 그거는.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 다 흉살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인신사가 흉살이 되기 때문에 특히 호랑이띠에다 같은 경우 올해는 조심하라는 게 흉살 계속 받는 거기 때문에 가래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표 그 띠들이 크게 걸리는 거죠. 거기에.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시고 뭐 사화니까 올해 가는 사람 있잖아요. 사오미에 가는 사람. 가도 곱게 안 가겠다고 지금 있는 저 여자. 저 여자 안 가고 버티고 있는데 어제 정말 황당한 이야기도 들었는데 정말 그래 어제 들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뭐라 하냐면 앞에 다른 동생이 하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팀 모여가지고 한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그는 저 오빠를 안 하고 쌤이라 하거든요. 쌤 그 혹시 내보고 참 쌤이라 내보고 꼭 대표님이 사장님이라 나 사장 아니거든 이런 하여튼 뭐 꼭 그래 뭐라 하냐면 그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뭔 이야기 또 이랬더라. 김건희가 헌법재판소인데 한 명 한 명당 1조씩 주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나온답니다. 뭐라고? 1조? 예, 1조 이상 김건희가 지금 주기로 이야기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재판을 못 내린답니다. 조만간에 부결 낼 겁니다. 뭔 소리인데 1조가 네 이름이가 된다고 준다고? 보세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왜 법정 처벌 안 받는지 아십니까? 그건 또 무슨 이야기인데 지금 이건 정확한 거 네가 정확한 걸 어떻게 아는데 아닙니다. 정확합니다. 이재명이 주변에 사람들이 잘 많이 죽잖아요. 그래 많이 죽었지. 이재명이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의 약점을 잡는데 그래서 가족이 약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걸 못 본다. 그래서 누군가 약점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안 하면 니 죽일 뿐다 이래가지고 다 죽었대. 근데 그거 뭔 상관인데 헌법재판관들 약점을 다 잡고 있어가지고 네가 하면 네 가족이 누굴 죽인다고 소위 말 인질극을 한다 그러죠. 그래? 좋다 그럼 네 말한 거 두 개 붙여놔봐.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헌법재판관이 한 놈한테는 1조씩 받기라고 한 놈한테는 목숨 위협이 잡혀 있고 그 지금 소설 썼냐? 그 영화로 그런 걸 만들어도 재미없다 이랬거든요. 근데 진지하게 말하는 거예요. 앞에 놈들도 진지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이게 내가 대한민국 현실이다. 이게 현실이다. 이런 저급한 정보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진짜라고 생각하고 내 앞에 말할 수 있다는 이게 저급한 수준이고 그래서 너는 불에 심판은 받아야 된다. 다 불타고 다 말하고 거리에 내 앉아 쫓겨나 봐야 정신 차린다고. 그래도 정신 못 차리겠지 네. 그러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웃겨. 내가 웃기지. 뭐 사실 그런 거 말고 황당한 거 많아요. 막. 진지하게 막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많이 나오고 있는 풍토잖아요. 그게 지금 그 좌우에서 나눠져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좀 상식적 제가 그러니까 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나이가 그 정도 들었으면 너희들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나가 50 넘어가지고 뭔 소리고 지금 전부 다. 그 지금 말이 되는 소리로 지금 하냐? 애들도 아니고. 응?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많다 보니까 더 불안해하고 진짜 혹시나 해가지고 넘어가는 순간 김건희가 1조 줬다는 거에 대해 넘어가면 이쪽 편이 서는 거고 이재명이가 인질로 잡고 이게 속하면 이쪽 편으로 이야기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뉘지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없어요. 제발 이런 거 좀 신경 쓰지 말고 내 하나가 이 사옴이 어떻게 살아남을 시간 신경 쓰시라니까. 이거 똑같습니다. 오징어 게임 뭐자 한 코스 넘어가면 험난하게 넘어가는데 탈락도 생겨 넘어갔잖아요. 사옴이 넘어가면 또 신유술이 남아있거든요. 신유술 통과하면 해자축이 남아있어요. 그 해자축을 끝나고 넘어가야 다음 인묘를 가야 되는데 그 기간이 10년이잖아요. 10년. 그러니까 한번 탈락 나중에 소수만 살아남죠. 오징어 게임 똑같은 거잖아요. 그게 우리 모든 게임이 그렇잖아요. 그 던전 퀘스트를 하게 되면 하나씩 갈 때마다 탈락, 영화도 그렇잖아요. 누구 아깝지만 누구 탈락 마지막에 주인공만 남잖아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려면 호흡 길게 가져가시고 지금 뭔가를 무리할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살아남아 있을 생각하세요. 살아남아 있으면 어떻게 새 판을 짤 때 뭐라도 되잖아요.
그 살아남다는 게 죽는다 삶이 진짜 뭐 데스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재기를 하거나 뭐 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가짐도 가지시고 불필요한 욕심 부리지 마시라고요. 그 얘기 때문에 해드린 겁니다. 을사년 올해 지금 초반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막 여러분들 좀 조금만 생각 많이 해보면 머리 빠개질 겁니다. 특히 일반 직장인들은 잘 모르는데 경제 활동을 기업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처럼 뭐 무역이나 다른 회사 거래를 하고 하면 뭐 우리는 뭐 우리들 뭐 힘든 것도 있지만 그것을 듣는 사람들, 그 운영하는 사람들은 머리 빠개집니다. 근데 조금 확실한 거 하나 느낍니다. 잘 되는 사람 이 와중에도 확장 잘 되고 막 저 막 그 저거 들어오고 어젯밤에도 진짜 통화해서 받았네 유상증자 뭐 해야 되나 뭐 이런 거 받고 잘 되는 거 오늘 아침까지 상담해 줬거든요. 방송 바로 직전까지. 잘 되는 사람은 그렇게 되고 있어. 근데 안 되는 사람들은 찾아오면 안 되는 게 너무 보여요. 지금 극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 내년에 더 극명히 병호잖아요. 병호. 위에도 불 밑에도 불 환해지는 거잖아요. 완전 백주 대낮처럼 환해지는 거기 때문에 성패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호의 성패가 나면 그대로 거의 갑니다. 병호 쭉쭉쭉 이 뒤까지 임자 이래 자수까지 쭉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견디시고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절대 혹해가 무리하지 마세요. 사화는 유금, 신금 녹이는데 제왕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화라는 용광로에 잘못 빠지면 형체도 없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사화라는 용광로를 견딜 수 있는 자기가 큰 뭐 철광석이라는 원석이 있으면 되는데 그런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하시고 조심하시고 절대 무리하지 마십시오. 잊지 마시고요. 올해는 불로 인해서 산도 있고 지진도 있고 산불도 있고 뭐 사고도 많고 큰 사고들은 많으니까 그리고 사화는 금융이 무너진다는 거 금을 다 녹여내니까 내가 이 팔자에 녹을 건가 안 녹을 건가 사람 차이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이걸 견딜 수 있는 그 정도 사주가 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나머지는 그 해당 사항에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살아남을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